그날 밤 사람들 눈에는 한 여자만 완전히 무너져 보였는데요. 문제는 그 무너진 여자가 분명히 가해자였는데도 보는 쪽 마음이 이상하게도 딱하게 짠해졌다는 겁니다. 저 사람, 저 지경 되기 전에 진실만 좀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요. 본격적으로 시작 전. 재밌게 보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민두식, 민경채, 백설이, 세리, 미소, 그리고 루시아까지.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엉켜버리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. 민경채는 복도 바닥에 거의 주저앉다시피 서 있었는데요. 입술이 새하얘질 정도로 떨리면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. 어떻게 어내 딸 내 딸이 안 돼. 옆에서 백설이가 양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. 언니 왜 그래? 왜? 언니 정신 좀 차려봐. 사람들 다 보고 있어. 하지만 민경채 눈에는 백설이도 주변 사람들도 안 들어왔어요. 경채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마치 누가 실제로 서 있는 것처럼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. 저기 미소가 미소야. 백설이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. 지금 민경채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 자기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. 거기는 4해 전 민유통 옥상에서 아이가 떨어졌던 그 자리를 딱 정면으로 바라보는 각도였습니다. 언니, 거기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다고, 제발. 백설이가 애원하듯 말했는데도 민경채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경채의 눈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더니 완전히 엄마 얼굴로 바뀌었어요. 미소야, 우리 딸 어디 갔다 왔어?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? 응. 미소야, 엄마 안 보고 싶었어? 백설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요. 지금 이 언니가 붙잡고 있는 게 과거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. 민경채는 스스로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았어요. 엄마가 우리 미소 많이 기다렸어. 진짜 많이 보고 싶었거든.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? 그때 회사 쪽에서 올라온 직원 한 명이 상황 파악이 안 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. 큰아가씨가 이 시간에 어떻게 세리 아가씨랑 같이 계셨어요? 실장님은? 세리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민경채 얼굴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표정이 바뀌었습니다. 경채는 직원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더니 화가 치민 목소리로 소리쳤어요. 세리라니? 우리 미소한테 세리가 뭐야? 우리 미소잖아, 우리 딸. 직원은 얼어붙었고 백설이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. 언니, 지금 애 이름까지 헷갈리면 안 돼. 저 아이는 세리야. 다 아니까 그만. 하지만 민경채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어요. 무슨 소리야? 저 아이는 우리 미소야. 세리는. 거기까지 말하다가 민경채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. 머릿속에서 4해 전 옥상 난간에 매달려 울던 아이의 얼굴,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또 다른 아이의 얼굴이 한꺼번에 겹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. 우리 집에 갈까, 미소야? 가서 엄마 얼굴 마주보고 눈도 마주치면서 얘기하자. 우리 딸 예쁜 우리 미소.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몇은 끝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. 가해자라 욕하던 사람들조차 지금 이 여자의 눈빛은 너무 처절해서 함부로 욕을 이어가기가 힘들었거든요. 이 장면이 있기 조금 전까지 120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. 루시아는 민두식이 남겨놓은 마지막 USB를 들고 민경채를 옥상으로 불러 올렸습니다. 거기에는 4해 전 민유통 옥상 CCTV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바뀐 아기들 기록까지 죄다 들어 있었는데요. 진실 보고 싶다고 한 건 경채 씨였어요. 루시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끝까지 봐요. 중간에 멈추는 거 이제 안 통하니까. 민경채는 처음엔 화면을 부정했어요. 미소라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자기 친딸이고 지금까지 친딸이라고 키운 세리가 사실은 백설이의 친딸이라는 진실. 처음엔 다 조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의료기록, 혈액형, 출생신고 날짜와 산부인과의 교환 일지까지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버렸죠. 그 결과가 방금 전 그 복도에서의 붕괴였습니다. 내가 딸을 바꿔치기 한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결국 친딸을 지키지 못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모순된 현실. 그게 민경채를 완전히 부숴버린 겁니다. 여기까지가 공식 120회에서 이어질 법한 흐름이었다면
지금부터는 진짜로 제 마음대로 상상해보는 다음 회 예측 스토리입니다. 복도에서 끌려 내려온 민경채는 그날 밤 병원 정신과 응급실로 직행합니다. 백설이는 끝까지 따라가서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. 언니, 나라도 있어야지. 당신 지금 이 상태로 혼자 두면 또 누구한테 칼들이 될지 몰라. 백설이 입에서 나온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말 속에 섞여 있는 감정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. 분노와 원망 사이에 기묘한 동정이 아주 얇게 섞여 있었거든요. 그 시각 민두식은 교도소 독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. 민유통 후계 구도, 딸들 출생의 비밀로 뒤집히나 같은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. 민두식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나 없이도 잘 큰다 했지. 결국 내가 심어놓은 씨앗이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구나. 민두식이 과거에 산부인과의 압력을 넣어 아기들을 바꿔치기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. 아직 밖에서는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. 세상은 지금 민경채 vs 백설이의 싸움만 보고 있었지. 그 싸움의 무대 자체를 만든 사람이 민두식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. 마이너스. 며칠 후 병원 상담실. 민경채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. 맞은편에는 정신과 주치의, 그 옆에는 진지한 얼굴의 김선재가 앉아 있었는데요. 김선재는 민유통 내부 비리를 추적해 오던 인물이자 루시아와도 애증의 동맹을 맺었다가 깼다가 다시 엮이는 복잡한 관계의 남자였습니다. 민 부장님. 김선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.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세리 씨와 미소 씨 이름이 더 이상 사람 입에서 장난처럼 오르내리지 않게 막는 겁니다. 언론이 둘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그땐 정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민경채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. 둘 다 내 딸이에요. 선재 씨.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둘 다 내가 망쳐놓은 아이들이잖아요. 그 말에 김선재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. 지금 이 여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드문 재벌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더 서두르셔야 해요. 김선재가 다시 눈을 뜨고 말을 이었습니다. 민 회장님, 그러니까 민두식 회장님이 남긴 자료가 아직 더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카드, 출생의 비밀 말고도 한 장 더 있어요. 민경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. 또 뭐가 있어요? 딸들만 바뀐 게 아닙니다. 김선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. 이사회 지분 구조도, 후계 구도도, 심지어 사고 당시 경찰 수사 기록까지 다 손이 타 있더군요. 그 손이 누구 손인지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. 민경채는 민두식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손이 서서히 움찔하다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. 한편 백설이는 집에서 세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. 세리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는데요. 그래서요, 엄마. 세리가 입을 열었습니다. 나는 누구 딸이에요? 서류상으로만 언니 딸이고 피는 민경채 딸이고. 그럼 나는 대체 누구예요? 이 질문은 백설이에게도 정답이 없었습니다. 설이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어요. 나는 네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부터 그냥 내 딸이었어. 그게 전부야. 나머지는 다 어른들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. 세리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. 그 어른들 안에 엄마도 들어가요. 백설이는 그 말엔 반박을 못했습니다. 딱 한 번 4해 전. 민경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눈치채고도 끝까지 부수지 못한 날이 있었거든요. 그때 좀 더 세게 나갔으면 미소가 혹은 세리가 지금 이런 얼굴로 앉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. 그때 문자가 한 통 도착합니다. 보낸 사람 루시아. 내일 민두식 면회 같이 가요. 진짜로 죄를 물으려면 근원부터 끊어야 하니까. 백설이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세리를 향해 말했습니다. 세리야. 내일 엄마 옛날에 잘못 시작한 일 하나 정리하러 가야겠다. 그 대신 너는 오늘 밤까지 생각해봐. 너한테 진짜 엄마가 누군지. 서류 말고 마음 기준으로.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. 다음 날 교도소 면회실.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민두식, 반대쪽에는 루시아와 백설이가 나란히 앉았어요. 민두식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. 와, 이 조합은 또 오랜만이네. 버려진 여자 둘이 이렇게 같이 와서 나를 보러 오다니.
루시아가 먼저 받아쳤습니다. 버려진 건 회장님이지 우리 아니고요. 지금 뉴스 못 보세요? 세상은 이미 민두식 없는 판으로 다시 짜이고 있어요. 백설이는 한숨을 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. 딸들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 겁니다. 오늘은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. 민두식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. 그럼 뭘 하러 왔는데? 루시아가 USB 하나를 유리창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 이거 회장님이 숨겨둔 마지막 자료죠. 이사회 기밀, 비자금, 의원 접대 리스트, 검사들 선물 내역까지. 솔직히 이 정도면 회장님이랑 같이 엮인 사람들 반은 감옥 와야 해요. 민두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입꼬리를 올렸어요. 그래서? 그걸 가지고 날 협박하겠다. 반대죠. 루시아가 잘라 말했습니다. 우리는 협박하려고 온 게 아니고 끊으려고 온 겁니다. 회장님이 죽어도 입 열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든 줄들을 우리가 먼저 잘라버리려고요. 백설이가 이어받았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우리 딸들 이름이 회장님 입에서 흘러나오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. 셀이든 미소든 그 애들은 회장님한테서 떼어낼 겁니다. 민두식은 둘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. 웃기는군. 내가 판 깔아주니까 이제 와서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. 루시아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. 우리가 늦게 찢긴 건 맞아요. 그래도 지금이라도 찢을 겁니다. 민두식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아이들 인생을 잡아먹지 못하게. 유리창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백설이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. 이제부터는 우리 죄는 우리가 정리하자, 루시아.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. 마지막으로 민경채의 선택만 남습니다. 며칠 후 민경채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. 김선재와 문태경이 말렸지만 경채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. 한 번쯤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할 것 같아요. 이 사람들한테도 우리 딸들한테도. 플래시가 쏟아지는 자리에서 민경채는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저는 4해 전 딸을 바꿔치기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딸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. 변명하지 않겠습니다. 이 말 한 문장에 현장은 웅성이 터졌습니다. 경채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이어 말했어요. 세리는 서리의 친딸입니다. 하지만 제게는 오늘까지도 제 딸이었습니다. 미소는 제 피를 나눈 아이였고 제가 지키지 못한 제 진짜 딸입니다.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려던 순간 민경채가 먼저 잘랐습니다. 앞으로 제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다 받겠습니다.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. 두 아이를 향한 조롱과 구경은 여기서 끝내주십시오.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놔둬 주십시오. 이 말을 마지막으로 민경채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퇴장합니다. 누가 뭐라고 막지도 않았어요. 그만큼 이미 말로는 다 털어낼 수 없는 죄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. 그날 밤 세리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냅니다. 받는 사람 민경채. 엄마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. 이제부터는 제 인생, 제 이름으로 살게요. 저는 세리예요. 그리고 엄마 딸은 맞아요. 그건 안 바꿀게요. 그 메시지를 읽고 민경채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. 그래 세리야. 이제야 너 이름이 제대로 들린다. 한편 백설이는 미소의 묘 앞에서 속삭입니다. 미소야. 이제야 내 이름이 제대로 불리고 있어.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지? 그래도 언니랑 엄마 이제부터라도 할게. 너 이름 더 이상 아무도 함부로 못 갖고 놀게끔. 갈라졌던 두 엄마와 두 딸의 인연은 이렇게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. 누군가는 감옥에서, 누군가는 병원에서, 누군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죗값을 치르면서요. 그리고 아직 남은 마지막 퍼즐 한 조각, 민두식이 남긴 비자금 리스트와 정치인들 이름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는 아마 진짜 마지막 회에서 한 번 더 크게 터지겠죠. 그 엔딩이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이제 이 드라마에서 누구 딸이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누구처럼 살 거냐라는 질문이 돼 버렸다는 거죠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세리와 미소, 그리고 민경채와 백설이 4사람 중에서 누구의 선택이 가장 용기 있었던 것 같으신가요? 댓글에 여러분 뇌피셜이랑 같이 남겨주세요.
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다른 예측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